눈 재수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이 재수술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닥터혜자입니다. 성형수술을 할 때 나는 잘 될 것 같고 첫 번째 수술에서 잘 예쁘게 끝날 것 같고 이게 사실 모두의 생각이고 모두의 바람인데요. 사실 성형외과 의사로서 조금 말씀드리기 민망하긴 하지만 첫 수술 하시는 만큼 재수술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이 재수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눈, 코 리프팅, 요 재수술 특집편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1탄 눈 재수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 수술, 눈매 교정, 그리고 눈밑지방제 배치, 상안검, 하안검, 그리고 앞뒷, 윗, 밑을 포함한 각종 트임, 그리고 눈썹화 거상술까지를 눈수술의 범위에 넣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모든 재수술의 원인을 보면 정말 수술이 잘못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의료진과의 소통의 부재로 인한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으로 이제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큰 것 같아요. 성형수술별로 재수술을 하게 돼 있는 케이스를 몇 개 말씀드려볼게요. 쌍꺼풀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풀려서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옛날보다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대신 이 미적 감각이 다들 세분화되시고 취향이 점점 확고해지시다 보니까 디자인의 면에서 수술 결과에 불만족이 생겨서 재수술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수술을 하고 나는데 내 생각보다 인상이 강해 보이고 안 예뻐 보인다든지, 아니면 나는 밖으로 좀 보이는 화려한 쌍꺼풀을 원하는데 너무 자연스럽다든지, 이런 이제 취향 차이 때문에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원인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아마 가장 재수술을 많이 알아보시는 케이스는 아마 비대칭일 거예요. 내가 타고난 내추럴한 비대칭을 감안하고서라도 쌍꺼풀의 차이가 너무 크다든지 눈매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든지 하는 짝눈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재수술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 외에는 본인이 타고난 라인이 한계가 있는데 내가 아웃라인을 고집해서 너무 큰 쌍꺼풀이 됐다든지, 눈매 교정이 꼭 필요한 눈에 눈매 교정을 하지 않아서 쌍꺼풀이 두 줄이 된다든지, 아니면 쌍꺼풀이 풀린다든지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앞트임의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에 안 들게 덜 터졌거나, 아니면 흉터가 많이 보이거나, 아니면 누호라고 하는 이 눈물샘의 누출이 너무 심해서, 혹은 미간이 너무 좋아 보여서 앞트임 복원을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뒤트임 같은 경우는 옛날 방식으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텄을 때 이 외안각이라고 하는 삼각형이 보존되지 않고 물갈퀴 모양처럼 U자 혹은 D자로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재수술을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고, 다시 붙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뒤트임에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눈꺼풀이 눈알이랑 밀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약간 이렇게 떨어지면서 눈물도 제대로 돌지 않고 각막염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눈이 시리고 이 눈꺼풀이 안구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뒤트임의 좀 심각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뒤트임을 재성형한다기보다는 눈의 원래 모양으로 돌려주는 복원수술을 준해서 수술을 하셔야 해요. 눈밑지방제 배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지방을 너무 많이 제거하거나 해서 눈밑이 움푹 들어가 보이는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걱정하시는 그리고 재수술을 알아보시는 원인 중에 하나고요. 눈밑지방 재배치 했는데 다시 붉어졌어요. 사실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시고 10년, 20년이 지나서 붉어지는 것들은 재발이라기보다는 노화의 진행의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뭐 1, 2년 안에 다시 지방이 옛날 모양이랑 똑같이 튀어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재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눈썹화 거상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흉터가 눈썹 밑에 쫙 붙이긴 하지만 흉터가 약간 눈에 띄기 때문에 이 흉터에 대한 불만족이 조금 있으실 수가 있고, 특히 눈썹화 거상술을 하시고 재수술이라기보다는 후회를 하시는 경우는 여기 눈과 눈썹 사이가 너무 좁으신데 눈썹화 거상술을 해서 여기가 더 좁아졌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양을 잘라내야 하는데 여기서만 많이 잘라내서 빗살주름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작용만 나열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는 아마 처음 보실 수 있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재수술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수술하시기 전에 당연히 알고 수술하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 재수술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취향을 확고히 알아야 돼요. 추상적인 취향을 가지고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시면 후회하실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정확히 의료진에게 전달을 하고 어떤 느낌으로 수술을 하고 싶다는 걸 사진을 가져오시는 거 너무 좋은 방법이거든요. 저 사진 가져오면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취향이 정확하게 반영된 수술을 하시면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재수술을 고려할 만큼 마음에 안 들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사실 좀 중요한데 내
내 눈, 그리고 내 해부학적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똑같이 한 8.5mm 이렇게 잡아도 누구에게는 너무 예쁜 아웃라인이 되고 누구한테는 소세지 느낌? 완전 높은 라인의 쌍꺼풀 라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즉 타고난 눈의 조건에 따라서 수술법과 수술 결과는 완전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말하는 병원들을 선호하겠지만 이런 조건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걸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 병원이 더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원하는 걸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다 맞춰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 수술 결과는 환자분이랑 저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되는 건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정말 소세지 같은 눈이라든지 뒤트임을 사실 틀 데가 없는데 튼다든지 하는 것들은 부작용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말리기도 하는 편이거든요. 환자분들도 좀 마음을 여시고 의사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수술 결정을 하시면 이제 절충안을 찾아서 가시면 사실 재수술을 하게 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실 거예요. 간단한 수술만이 무조건 좋고 정답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쌍꺼풀은 누구나 매몰로 하기를 대부분은 바라세요. 회복도 빠르다고 하고 티도 덜 난다고 하고 절개는 왠지 아플 것만 같고, 그치만 절개를 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눈들에서 매몰을 했을 때 묻혀 보인다든지 라인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정말 쉽게 풀린다든지 재수술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맞는 수술, 그리고 조금 복잡하고 번거로워 보여도 이치에 맞는 것 같은 수술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눈밑도 사실 눈밑 지방 재배치가 하안검보다는 간편한 수술이죠. 왜냐하면 겉에 흉터가 남는 것도 아니고 하안검은 실밥도 빼야 되고 뭐 뒤집어진다는 이런 도시 괴담처럼 요즘 저에게 상담 오시는 고객님들이 다 하안검은 그거 하면 눈이 뒤집어진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눈밑 지방 재배치랑 같은 간편한 방법으로 수술이 돼서 내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안검을 하셔서 결과가 훨씬 좋으실 것 같은 분들은 제가 거기서 이제 설득을 시키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냥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안검을 하게 되면 여기가 남아 돌아서 잔주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분명히 주머니는 없어졌는데 뭐가 또 붉어져서 약간 좀 늘어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무조건 간단한 수술만이 정답은 아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수술 후 경과를 볼 때 병원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치료를 하고 경과를 체크하는 건 저의 몫이고 병원의 책임이지만 그 외에 일상생활에서 수술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조금 더 해주시는 거는 사실 그건 정말 고객님들의 몫이거든요.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금주 금연,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중요하고요. 세안이나 메이크업을 하는 시기를 저희가 알려드리면 최대한 지켜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눈이고 내가 성형수술한 내 얼굴에 대한 결과기 때문에. 자, 성형수술 여러 번 할수록 뭐 결과도 업그레이드 될까요? 그건 절대 아니겠죠. 물론 재수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길 바라면서 의사도 환자도 하는 수술이지만 되도록이면 재수술을 안 하는 게 모두에게는 가장 좋은 베스트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재수술이더라도 3번, 4번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부작용이 어떤 거예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요즘에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편입니다. 제가 경험한 거는 이 정도였고, 그래도 이게 수술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제가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생기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겠습니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한 번은 어떤 환자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수술하시면 너무 지겨우시죠?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같은 수술이라도 눈인 상태나 코 상태 그리고 얼굴 상태에 따라서 그냥 이건 매번 새로운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사실 항상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절대 똑같은 수술을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공장에서 하듯이 찍어내는 그런 의사가 되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재수술을 하게 되시는 분들의 마음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저도 15년 전에 처음 성형외과 의사가 됐을 때 그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항상 수술을 하는 그런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